자, 지난주까지 공인중개사법 다 했고요. 거기까지 출제 비중은 한 32개 정도 돼요. 지난주까지. 그 다음에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보이세요? 여기 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문제가 나와요. 예, 법이 어쨌건 우린 공인중개사법 말고 또 하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이 뭐냐, 말 그대로 부동산의 거래를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대로 읽었네요. 그냥 부동산의 거래를 신고하는데 모든 거래를 다 신고하는 건 아니고 매매 계약만 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가로 취득세 내고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라는 얘기죠. 이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된 제도예요. 2006년 1월 1일부터니까 지금 만으로 10년 됐네요. 자, 그리고 이게 재작년까지는 공인중개사법과 합쳐져 있는 하나의 법이었다가 작년부터 2개의 법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단원만 이제 별도로 문제가 나오죠. 자, 일단 넘겨보시고 또 한 장 넘겨보시고 총설이라고 써있죠? 자, 여기부터 하실 텐데 일단은 그 책이 없는 얘기 좀 몇 가지 좀 하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가 2006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그렇다면 2005년도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잖아요. 없었을 때는 매매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했겠냐 이거지.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 그렇군요. 어쨌거나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없었다는 얘기지. 2005년까지는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검인이라는 걸 받았어요. 계약서에. 검인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검인이란 제도는 별도의 다른 법에 있습니다. 어떤 법에 있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지요. 이 법에 따라서 검인을 받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매매, 또 교환도 있지, 또 증여도 있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이라고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대표적으로 이 3가지가 있겠죠? 이 3가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는 지방세라며. 그러면 구청 가서 우리 이런 계약 있었어요 라고 신고해야죠. 그때는 검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검인을 받았느냐,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찾아가서 계약서를 제출했어요. 아, 예전에는 계약서를 냈구나. 그럼 시군구는 계약서 내용의 금액을 확인하겠죠. 이때 어떤 심사를 하냐면 형식적 심사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적 심사라는 건 실거래가를 검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공시지가랑 공시가격에만 맞으면 통과가 돼요. 예를 들어 실제 매매가는 1억이다. 계약서 1억짜리 있어. 근데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7천이야. 7천짜리 다운 계약서 써서 이걸 내도 통과돼. 예전에 다 다운 계약서 썼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시군구는 금액을 그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만 맞으면 통과시키고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줘요. 덕진구청장 이게 도장 찍어주는데 그 도장을 검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고 불렀겠지. 이걸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요. 이렇게 옛날에 등기했었어요. 이랬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중에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은 장소는 같아요. 부동산이 소지하는 시군구에 찾아가서 신고서를 제출해요. 신고서. 이따가 신고서도 배워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예요. 시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걸 내요. 자, 당연히 신고서에는 실제 거래 금액을 적어야 되고, 주의할 점이 있다. 뭐가 나오냐면 계약서는 안 내요. 계약서는 뭐? 안 내요. 조심해야 돼. 그거는 내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네. 그럼 신고서만 내면 좀 갈등되지 않을까? 좀 높여서 좀 낮춰서 이런 갈등 좀 생기겠죠? 좀 생겨봐요. 생기죠? 네. 그러다 뽀록 나면 대박 나죠? 네. 과태료 나와. 과태료. 거짓 신고 과태료는 최대 거래 금액의 6%까지 부과가 되죠. 1억당 6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가. 5억짜리면 3천이 오매. 조심해요. 됐죠? 네. 그러면 시군구는 당연히 실제 거래 금액을 심사하죠. 이걸 실질적 심사라고 해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좀 실질적 심사하기 좀 어려웠겠지. 지금은 뭐 10년이 됐으니까 실질 심사가 제대로 됩니다. 금액이 좀 의심스러우면은요, 계약서 원본 가져와봐. 아까 안 됐잖아요. 원본 가져와봐. 입출금 내역 다 가지고 와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실제 거래 금액이 타당해. 그러면 신고 필증을 교부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이라고 하죠. 아까는 계약서에 도장 찍어뒀는데 여기 신고 필증을 줘요. 이걸 어디다 내시오? 등기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은 검인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매매 계약은 검인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이다. 근데 신고가 나중에 만들어진 특별법이잖아요. 그래서 신고해서 뭘 받으면? 신고불증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배워요. 이따가. 매매가 검인 대상에서 빠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따가 나오지만 4가지 신고 대상물이 있어요. 4가지. 대표적으로는 토지 건축물이 들어있죠. 4가지 대상물에 대한 매매만 신고하고요. 그 4가지 물건이 아닌 물건에 대한 매매는 지금도 뭘 받아요? 검인을 받아요. 네. 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4가지 물건의 매매는 뭐하고? 신고하고, 4가지 물건이 아닌 물건의 매매는 검인받고, 교환이나 증여도 검인받고.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네? 됐어요? 그러면 신고, 이건 실거래가, 이건 실거래가 아니다. 이거 이 차이예요? 좋아요? 교환 증여는 지금도 검인받는 얘기지. 교환 증여는 왜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하냐? 실거래가 검증이 어려워요. 네 거네 거 바꿨잖아.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너한테 줬잖여. 얼마짜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검증이 안 되니까 교환이나 증여는 지금도 기준 시가로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4가지 물건의 뭐만?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이걸 지금부터 배우는 겁니다. 준비 다 되셨구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2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죠, 학원은?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저쪽에도 계신 것 같기도 느낌이 들고.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체 인원은 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밀어내기 하는 건 아니죠? 자, 화이팅! 자, 자리 배치도 많이 바뀌었네요, 오늘따라. 그렇죠. 뭔 일 있었어요? 한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싸운 건 아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시작하시죠. 자리 배치도 많이 바뀌었네요. 네.
뭔지 있었던 것 같아, 지금. 표정들이 좀 기분이 나쁜 표정이네? 자, 시작할게요.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법의 1조에 뭐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이 부분은 우리 오늘 처음 공부하죠? 네. 자, 목적 읽어볼게요. 목적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감동적이죠? 네. 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이만큼이에요. 거기를 재작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그랬거든요. 이번에 뭐예요? 건전하고 투명한. 그러면 공정하고 이렇게 틀리게 낼 수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얘기해봐요. 그렇죠. 이제 적응하셨네요. 내고도 남어. 그 인간들 못할 짓이 없어. 별짓 다 해 그냥.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돼. 설마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 네? 별짓 다 해 진짜. 자, 불건전 불투명이라고 되진 않아요. 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무슨 질서? 옛날에 거기를 중개질서라고 낸 적도 있는데 그렇게 이번에 내지 않을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은 아니니까. 자, 목적 우리 감동적이죠? 네. 자, 이제 밑에 용어. 그렇지, 이제 새로운 법이니까 법의 2조에는 용어가 있겠죠. 거래 당사자가 누군지 알죠? 여기서는 매수인하고 매도인을 말하겠지. 매매만 신고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개공이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니까 알려주잖아, 이렇게 누군지. 근데 그 1번 거래 당사자 있죠?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거에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이렇게 써있죠? 거기 밑줄 치세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만큼만. 그게 밑에 가나 다 이 세 가지예요. 이 가나 다 이 세 가지가 신고 대상물이에요. 근데 가는 토지와 건축물이니까 총 4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신고 대상물은 4가지라고 그랬죠. 이 4가지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신고 대상물이 무엇인가까지 한꺼번에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법조문에다가. 그럼 박스 밑에 보면은 신고 대상 물건 써 있어요? 이쪽을 공부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제목은요? 부동산. 동그라미 2번 제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 양거는 2번 먼저 보죠. 신고 대상 거래라고 써 있죠. 첫 줄 끝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그쪽을 먼저 읽었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매매 계약 신고해야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계약 신고해야죠. 이거 말고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오죠. 부동산은 뭐랑 뭐? 토지 건축물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토지의 뭐? 매매계약. 또 건축물의 매매계약. 이걸 신고한다는 얘기지. 이건 간단하네. 그 건축물은 주택일 수도 있고 또 상가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고. 미등기 건물 들어가게요 안 들어가게요? 들어가요. 적으세요. 건축물 옆에다가 미등기 건물 5. 무허가 건물은? 신고혀 아니요? 혀? 에? 그럼 그건 건축물 아니야? 겨해? 자. 그러네요. 아니, 뭐, 우리끼리 쓰는 말들을 왜 웃기고 그래요? 예. 딴 동네도 아니고. 자, 토지의 매매계약,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신고하래요. 그럼 이제 밑에는 아니고 오른쪽 페이지 가보면은요.